대부분의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이나 1년처럼 너무 길게만 느껴져서 힘드네요. 이젠 그토록 바래왔던 해외여행 가는 것도 별로 설레지도 않고 감흥도 없네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하기만 하네요. 은퇴하면 정말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겠다고 생각하셨다가 막연하게 다가오는 기나긴 시간들이 역으로 족쇄가 된 것처럼 느껴져 힘들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생활로는 80% 이상이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딱히 무엇을 하며 살겠다는 철저한 계획 없이 은퇴를 하고 나면 주어진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헛되이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의 중장년 세대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이는지도 모른 채 숨막히게 달려왔기 때문에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주어져도 이렇게 그냥 놀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노는 것이 잘 노는 것인지 배우지 않았고 그냥 노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아서 이제 노후를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 정도는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연락해서 만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즐겁게 보내지만 이내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나는 나이 들었어도 지금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취미 타령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 생활도 하나 즐기지 못하고 노후에 긴 시간을 보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 생활의 가장 걱정인 건강이 악화되기 쉽고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퇴직 후 지나치게 많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은 중장년들에게는 큰 도전이자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 고통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며 이제 우리 사회도 노후를 더 재미있게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나 수영, 달리기와 비슷한 에너지 소모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탁구는 또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지속하더라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의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의 제약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여주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의 위험도 적은 운동이므로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것만으로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우리의 뇌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해주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평소에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영상 등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귀찮음을 유발하는데요.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해 노년의 일상적인 고민이나 걱정들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복잡한 마음이나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침착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인 요소가 뇌를 자극시켜 두뇌 운동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치매 환자들 대부분이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치매 증상 또한 좋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평생 취미로 삼는다면 즐거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 그리는 활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시작하기 정말 좋은 취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노후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걷기 운동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노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인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선 걷기 위해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후 건강을 관리하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당장 걷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걸어주시면 노년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어내고 싶으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산이나 바다 등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오래도록 보고 싶은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일은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잘 나온 사진을 감상하면서 보람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알맞은 장소를 찾아내고 순간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생사진을 건지려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단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진은 나만의 소중한 장소나 인물이나 순간들을 담아내어 기록하는 데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어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순간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등산입니다. 등산은 50대부터 60대 중장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운동인데요.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근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몸을 사용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취미 생활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등산은 정상까지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동호회나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혼자서도 언제든 즐길 수 있으며 마음 맞는 친구나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수영을 즐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3%나 적게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 사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수영을 꾸준하게 배우신다면 나이 들어 걱정되는 낙상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면 폐기능과 관절 건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시거나 관절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걷기 운동이나 등산과 달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상체의 힘도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 전신운동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폐의 탄력성이 좋아져 폐활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숨이 차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꾸준히 타신다면 산소 흡수량이 증가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님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심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켜주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전거만 있으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이렇게나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 날씨가 좋다면 배우자와 함께 자전거도 타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가시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신다면 잠시 내려 풍경도 감상하시고 카페에 들러 향긋한 커피 한 잔도 즐기시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다가 돌아오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점차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이 쉬운 악기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노년기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마스터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면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이 있는 노년기를 보내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설레이지 않나요? 10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4,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사람에게도 명상을 꾸준히 하게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 꾸준하게 명상을 실천했더니 노인들의 주의력이나 기억력, 순발력 등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촬영으로 뇌의 상태를 관찰한 연구팀은 명상 중인 환자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관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에이 나는 저런 거 안 해봐서 못해라거나 이 나이에 저런 거 배워서 어디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노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연하게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으셔서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처음은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나,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시는 용기만으로도 참 멋진 인생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만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무엇이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주거지 근처라는 점에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도 너무 좋고 남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고 싶다면 봉사활동을 하셔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에게 맞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의 취미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 같은 곳도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집에만 머물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라도 다녀보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신다면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시간마저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